안녕하세요. 리타라이기입니다. 지난번 2025학년도 한양대 신입학 전형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어서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항상 입학 전형 계획안을 내놓을 때 이 시행 계획안 자체가 확정 요강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각 학교에서 발표하는 최종 신입학 수시 요강과 정시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고, 또 입학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총괄표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비율 및 모집 인원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면, 자, 모든 대학교들이 자, 신입학 전형을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이원화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5학년도에 전반적인 모집 인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대략 정시가 2024학년도에도 40%,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도 40%를 유지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대략 60%와 4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서울 소재 상위권 16개 대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수시 60%, 그 다음에 정시 40%의 비중이 2024학년도에도 유지가 됐고 2025학년도에도 유지가 됐는데,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세부 전형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인원 변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자면, 자,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389명을 모집했었고, 자, 2025학년도에는 1395명을 모집함으로써 전체 비율은 35.6에서 35.8%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그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10%를 이전 연도와 2025학년도 모두 유지하고 있으며, 논술 위주 전형도 9.9에서 9.8%로 감소하긴 했지만 모집 인원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2.7%로 비중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모집 인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106명을 모집합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명의 모집 인원이 증가했으나 비중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구체적인 주요 변동 사항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전형 계획 변경 및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자, 명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즉 2024학년도까지죠. 자, 2024학년도까지는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과학인재, 기회균형 전형, 이렇게 총 4가지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했었는데, 2025학년도에 변경된 명칭은 과학인재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은 동일하지만 융합형 전형과 탐구형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열 모집이 융합형으로, 그 다음에 기존의 학과 모집이 탐구형 전형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 가능 인원의 변경이 2025학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10%까지를 추천 인원으로 추천할 수 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고교별 15명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5명이 되었다는 점은 추천 인원이 되었다는 점은 학교마다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0명 3학년 재적 학생 수가 150명 이상인 학교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200명이면 기존까지는 20%까지 뭐 20명까지 이제 추천을 할 수 있었지만 뭐 실제로 이제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200명 정도의 학교 단위 한 학년에 3학년 재적 학생 수가 200명인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그냥 15명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는 점. 따라서 보통 150명 미만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 15명 이상을 추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부터 2025학년도에는 150명 미만인 학교에서도 최대 15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스포츠 과학과 자, 2단계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 서류 40과 면접 실기 60을 합산해서 평가했던 방식을 이제 서류 평가 비중을 줄이면서 면접과 실기 비중을 80%까지 늘렸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자, 일반 전형 다군 선발이 글로벌 경영학, 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이 두 개 학과에서 두 개 학과는 다군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시 전형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제 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지금 나고 있는 과정인데 2024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다군 전형에서는 어떤 학과에서 이 신입생을 모집을 했었냐면 반도체 융합공학과 그 다음에 에너지학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반도체 융합공학과 에너지학이 아니라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기존까지는 모두 나군에서 모집하고 있었던 학과였는데 이 학과들이 이제 모집 시기를 이동해서 다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그 입학 전형 계획안에서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학과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위에 썼던 반도체 융합공학, 그 다음에 에너지학,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학 요 세 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신입생을 새롭게 모집을 했었던 학과들이었습니다. 2024학년도에 자, 그런데 2025학년도 지금 현재까지 입학 계획안을 살펴보면 이 세 개 학과의 신입생 모집 인원이 지금 할당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 인원 할당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수시 전형에서도 할당되어 있지 않고 정시 전형에서도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요강에서 이 부분들이 뭐 인원이 추가가 돼서 들어올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까지 시행 계획 안에는 이 세 개 학과의 입학 정원이 현재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학과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시 모집 특히 다군 같은 경우에 좀 특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글로벌 경영학이나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이 두 개의 학과의 신입생 모집 인원 시기별 변동도 있었지만 자, 대학 수학력 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 또한 이 두 개 학과는 좀 특이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시 전형을 살펴볼 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서 즉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메디컬, 바이오 메디컬 공학 자, 여기 모집 단위에 따라서 수능 영역별 반영 유형을 A형과 B형 두 개의 유형으로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 유형 중에서 상위 성적, 즉 본인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비중이 A형으로 되어 있으면 A형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고, B형으로 되어 있으면 B형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의 반영 비중이 A형과 B형이 조금씩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시 전형 살펴볼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새롭게 도입된 전형 제도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군 같은 경우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탐구 영역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즉 탐구 영역 자체는 두 개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데, 두 개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 이 점도 역시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성균관대학교 정시 지원을 하는 수험생들은 이 점 참고하시어 추후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 중 대략 3일 이상을 이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고, 전형 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이전에 발표하는 걸로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자 등록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고, 추가 합격자 등록은 12월 26일 18시 이전까지 등록을 함으로써 이제 최종 등록이 12월 27일 날 마감이 되게 되는 거죠. 요거 마감일 때까지 추가 합격자 등록 기간까지 이제 선발하지 못한 미선발 인원 같은 경우는 정시로 2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시 모집이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정시 모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31일부터 1월 3일 중 3일 이상 접수하게 되고, 전형 기간은 가군, 나군, 다군이 다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2025학년도 가군, 나군, 다군에서 다 각각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최종 등록까지, 추가 합격자 등록까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날이 이제 최종 등록 기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별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총괄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학과들이 이제 많고 모집 인원들이 각 전형들마다, 학과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세부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자, 일단 중요한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가장 큰 차이점은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전까지는 계열형으로 그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모집했었던 그런 모집 단위가 각각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변동되었다는 점은 앞서서도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인재 전형, 기회균형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자, 추천 인원은 한 고교당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15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그 다음에 정원외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별 전형이 있는데, 자, 요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각 전형들마다 해당되는 전형들마다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세 군데에서 모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바로 다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학과라고 하는 두 개 학과가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모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 전형 방법에 있어서도 A형과 B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래서 A, B형 중에 보다 상위 성적으로 되어 있는 전형으로 자동 계산이 되어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는 점, 이 점도 역시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인원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균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리테라 에듀 그 블로그 글에
요 관련된 서식 자료들, 그다음에 입학 계획안 자료들을 좀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그 두 개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